눈 내리는 겨울밤 강가에 버려진 한 명의 아기, 그 아기 곁을 지나가던 한 명의 노비. 이 둘의 만남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노비의 이름은 쇠똥이, 아기의 정체는 왕자, 신분이 가장 낮은 자가 신분이 가장 높은 자를 구한 이야기. 하지만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이 세워진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임금께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막내. 임금께서는 이 아들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가을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급사했습니다. 석 달 후 둘째 왕자가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석 달 후 셋째 왕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명의 왕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궁궐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주입니다. 왕실에 저주가 내렸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했고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밤마다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늦은 임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디 한겨울 섣달금 음날 밤 왕비마마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난산이었고 아기는 매우 허약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임금께서는 밤마다 아기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도 형들처럼 죽을 것인가? 아니다. 차라리 임금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형들처럼 죽느니 백성으로 사는 게 낫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비 마마에게도, 신하들에게도. 그날 밤 왕비 마마께서 아기를 안고 잠들었을 때 임금께서는 단 한 명의 내관만 불렀습니다. 임금께서는 조용히 왕비의 품에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왕비는 깨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이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날 밤 임금께서는 생후 1달 된 아기를 안고 궁을 나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마을, 그곳 강가까지 걸어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왕실 비단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목새를 아기 옆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임금께서는 아기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자가 생후 1달 만에 차디찬 겨울밤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몰랐습니다.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 웃고 있다는 것을. 왕의 동생 대군. 그는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하나씩 죽어나간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자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왕위는 내 것이다. 대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왕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아기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쇠똥이라는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40,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쇠똥이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쇠똥이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3살 되던 해 겨울, 아이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가난한 노비에게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아내도 3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쇠똥이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5년, 쇠똥이는 텅 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아비. 쇠똥이는 늘 그렇게 자책했습니다. 그날도 쇠똥이는 주인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쇠똥이가 상을 들고 가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수저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주인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당장 꺼져! 쇠똥이는 주인집에서 쫓겨나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쇠똥이는 움막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걸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늘 강가로 갔습니다. 죽은 아들 생각이 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제 8살. 쇠똥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구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쇠똥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추운 밤에 아기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포대기가 있었습니다. 쇠똥이가 황급히 포대기를 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쇠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 옆에 금으로 된 물건이 보였습니다. 옥새였습니다. 황금 옥새. 쇠똥이는 비록 그를 몰랐지만 이것이 왕실 물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쇠똥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큰일이다. 왕실 물건. 이 아기가 혹시 쇠똥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걸 누가 보면 나는 역적이 된다. 쇠똥이는 옥새를 포대기 안에 다시 숨겼습니다. 쇠똥이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도 쇠똥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그저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쇠똥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의 눈빛이 죽은 아들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쇠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쇠똥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기를 관가에 신고하면 나는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가면 이 아이는 얼어 죽는다. 쇠똥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쇠똥이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쇠똥이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기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을 떨며 우는 아기. 에이, 모르겠다. 쇠똥이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일단 얼어 죽게 둘 순 없지. 아기를 안는 순간 쇠똥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쇠똥이의 품에서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쇠똥이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참 신기하구나, 이놈아. 쇠똥이는 아기를 안고 움막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날 밤 노비 새똥이와 왕자의 운명이 하나로 엮였습니다. 하지만 새똥이는 몰랐습니다. 이 아기를 누군가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새똥이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젖 대신 쌀을 불려 으깨어 조금씩 먹였습니다. 밤새 아기를 돌봤습니다. 잠을 못 자도 괜찮았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병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새똥이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새똥이도 5년 만에 웃었습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똥이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이라 부르마. 너는 내게 찾아온 복이니까. 보기는 쑥쑥 자랐습니다. 움막 주변을 뛰어다니고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밤, 보기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쇠똥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누구도 쇠똥이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쇠똥이는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그날 밤, 쇠똥이는 땅에 묻어둔 옥새를 꺼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 새똥이는 옥새를 다시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기가 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법 했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보기를 놀렸습니다. 너는 주워온 아이래. 진짜 아버지도 없대. 보기가 울며 쇠똥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쇠똥이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달래주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런 놀림을 받겠구나. 노비의 자식으로 살면 천대받으며 살겠지. 며칠 후, 쇠똥이는 장터에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었습니다. 쇠똥이는 그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실에서 왕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5년 전에 사라진 아기, 엄청난 상금을 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보기를 찾고 계신 거구나. 그날 밤부터 쇠똥이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보기를 돌려드려야 하는가. 하지만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쇠똥이는 결심했습니다. 보기를 왕자로 살게 해주기로. 다음 날 쇠똥이는 보기를 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주워온 아이라는 것, 왕자라는 것, 궁궐에 진짜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보기가 울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쇠똥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쇠똥이는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땅에 묻어뒀던 옥새도 꺼냈습니다. 보기는 울상으로 쇠똥이 손을 잡았습니다. 쇠똥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쇠똥이와 보기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을 향해 쇠똥이는 보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쇠똥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끝나면 영영 헤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둘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길 위에서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한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쇠똥이는 보기를 주막에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막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쇠똥이의 귀에 들린 말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왕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 밀정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 엄청난 상금을 건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쇠똥이는 안도했습니다. 왕실에서 여전히 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쇠똥이는 잠든 보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합니다. 쇠똥이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쇠똥이는 보기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숲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사내들, 칼을 찬 사내들, 밀정들이었습니다. 밀정 두목이 말에서 내려 쇠똥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한양으로 이 아이를 왕실에 모셔다 드리려 합니다. 쇠똥이는 품에서 옥새를 꺼냈습니다. 금 옥새를 보는 순간 밀정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밀정 하나가 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보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다른 밀정 하나가 칼을 뽑았습니다. 보기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쇠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이 보기를 죽이려 한다. 쇠똥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왕자들을 죽인 것도 모두 음모였습니다. 이들은 왕자를 모시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쇠똥이는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밀정들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쇠똥이는 보기를 등에 업고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밀정들이 쫓아왔습니다. 말발굽 소리, 고함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살 하나가 날아와 쇠똥이 어깨에 꽂혔습니다. 쇠똥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은 낭떠러지, 아래는 강물, 뒤에서는 밀정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쇠똥이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쇠똥이에게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밀정 두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어차피 죽을 아이다. 순순히 내놓아라. 쇠똥이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강물. 하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쇠똥이는 보기의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보가, 아버지 말 잘 들어. 너는 이 나라의 진짜 임금이 될 아이란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거예요. 쇠똥이는 옥새를 보기 품에 넣었습니다. 왕실 비단을 보기 몸에 감았습니다. 부디 살아다오. 그리고 왕이 되거라. 쇠똥이는 눈물을 흘리며 보기를 강물로 던졌습니다. 보기가 강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밀정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쇠똥이가 막아섰습니다. 밀정 하나가 쇠똥이를 밀쳤습니다. 쇠똥이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막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기가 멀리 가야 했습니다. 밀정 두목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쇠똥이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쇠똥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쇠똥이는 강물 쪽을 보았습니다. 보기가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쇠똥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쇠똥이가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내려 쇠똥이를 덮었습니다. 밀정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빨랐고 어두웠습니다. 보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밀정 두목이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강물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밀정들은 돌아갔습니다. 보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강 하류에서 어부 하나가 아이를 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왕실 비단을 보고 관가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보기가 왕실로 돌아온 후
왕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강물에 던졌는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밀정들이 잡혔습니다. 그들은 자백했습니다. 대군의 명령이었다고. 왕자들을 죽인 것도, 마지막 왕자를 죽이려 한 것도 모두 대군의 음모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대군은 역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보기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은인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조사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똥이라는 노비가 5년을 키웠다는 것, 목숨 바쳐 지켰다는 것. 절벽 근처에서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비가 주워온 왕조의 마지막 시. 혈육이 아니어도 정성으로 키운 아이, 목숨을 바쳐 지킨 아이. 그 아이는 왕이 되었고 그 노비는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